이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걸리, 그냥 송명섭 막걸리라고 하죠. 이 송명섭 막걸리가 식약처에 등록된 게 1974년. 술을 마셨죠. 안녕하세요, 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걸리. 보통 송명섭 막걸리나 송막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풀네임은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애주가분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하고 익숙한 술이지만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겐 굉장히 시큼텁텁해서 놀랄 맛이에요. 막걸리계의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술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일단 또 마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셨죠. 지금 이게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의 생막걸리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저도수 막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맛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병입후 날짜에 따라서도 또 맛이 다르고요. 오늘 정말 좋은 컨디션의 송명섭 막걸리인 것 같아요. 이게 향을 맡아보시면 굉장히 쌀뜨물 향이라고 하죠. 쌀 익은 향도 아니고 쌀뜨물, 생쌀 상태의 그 향기. 생쌀의 향이 이제 물기를 머금은 그 향기인데 곡물의 향이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약간 사과, 풋사과 향 같은 게 살짝 나요. 그리고 정말 근래에 먹었던 것 중에 정말 상태가 좋은 송명섭 막걸리예요. 역시 플레인한 맛이고요. 정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원재료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것 같은, 제품화되지 않았다는 게 아직 꾸며지지 않은 그런 원재료 같은 맛이에요. 음식 맛을 방해하지 않는 맛이고, 어떤 음식, 매운 음식이든 짠 음식이든 단 음식이든 음식과 매칭할 때 너무 좋은 술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맵건 짜건 달건 안주가 무슨 난리를 쳐도 간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맛의 술이에요. 두부김치에서 두부의 역할 같은, 볶음김치만 먹으면 이게 되게 짜고 계속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입이 지쳐서. 그럴 때 이 두부를 같이 먹으면 간이 맞아가지고 또 김치를 계속 먹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음식 맛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말 플레인한 공깃밥 같은 그런 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막걸리계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운 드라이한 맛이고, 이 선호 막걸리도 비슷한 맥락의 술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드라이, 막걸리계의 드라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맛이기 때문에 일부러 당을 남기거나 조미를 해서 맛을 냈던 술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던 그런 술이에요. 지금도 많지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양조장에서 다양한 술이 생산되고 판매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한 맛이기 때문에 애주가분들 사이에선 굉장히 물리지 않기 때문에 새우깡처럼 맛있는 안주와 먹을 때 정말 꿀떡꿀떡 계속 마실 수 있는, 마셔도 입이 지치지 않는 그런 술이라서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걸리, 그냥 송명섭 막걸리라고 하죠. 술을 마셨죠. 이 송명섭 막걸리가 식약처에 등록된 게 1974년이에요. 물론 그 송명섭 명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술을 빚어왔고 그 술을 배운 거기 때문에 훨씬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일단 기록상 등록된 건 1974년부터고, 물론 1965년부터 실시된 양곡관리법 때문에
65년도부터는 쌀로 술을 못 빚었어요. 90년대까지. 그때 우리가 가난해서 먹을 쌀도 부족한데 술을 빚으면 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빚지 말라고, 쌀로 술을 빚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때도 이 송명선 막걸리가 있었다면 첫째는 뭐 밀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쌀로 만들면 불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법으로라도 밀주로 쌀로 만들어서 명맥을 유지했던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 때는 밀막걸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합법적으로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물론 어느 나라건 금주령이 내려져도 막 밀주가 만들어지고 몰래 만들고 또 몰래 또 마시고 그런 시스템이죠. 원래 다 어느 나라건, 유럽이건 동남아건 뭐 다 밥 먹듯이 금주령이 내려졌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양곡 관리법 때문에 쌀 막걸리가 초토화됐고, 그때 이제 밀막걸리가 대안으로 많이 유통됐던 거고, 그 술이 결국에는 산업화되면서 80년대부터는 소주와 맥주한테 밀리게 됐던 겁니다. 80년대부터요. 그렇게 밀막걸리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텁텁하고 맛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쌀막걸리들과는 완전 다른 맛이었겠죠. 그래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된 이 희석식 소주와 맥주한테 밀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쌀로 만드는 막걸리를 허용한 게 불과 90년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95년부터 가양주가 허용되고 2016년부터 소규모 주류 양조장이 허용되게 됐던 거예요. 2016년이면 뭐 3년도 안 됐어요. 이거 마셔보시면 정말 쌀뜨물을 마시는 것 같은, 물론 쌀뜨물과 다르게 알코올감이 있기 때문에 더 향이 나고 덜 느끼하고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살짝 정말 사과향 같은 상큼한 향이 살짝 나요. 쌀뜨물 뒤에 가려져 있지만 이 태인 양조장은 직접 재배한 밀로 누룩을 만들고 있고, 또 직접 재배한 쌀로 술을 담그고 있어요. 1년에 이모작을 또 하시는 거죠.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고 첨가물 없이 계속 유지해 오시는 걸 보면 이런 술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애주가분들 사이에서는 소중한 맛인 거예요. 달달하고 탄산 있는 술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술이 또 소중한 맛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술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술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술들은 많이 만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첨가지 없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맛이 나는 그런 막걸리를 만들려면 6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6도 막걸리는 농주이기 때문에 가볍게 부담 없이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죠.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만든 거지 6도 막걸리가 맛있기 때문에 6도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수로 쉽게 마실 수 있는 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6도를 만든 거지, 물론 맛과 향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지, 일하다가 힘들 때 농주로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는 데는 정말 좋은 술이었던 거죠. 취하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럴 때는 고도수보다는 저도수가 유리하겠죠. 맥주에서는 세종 맥주처럼 이럴 때 먹는 도수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도수예요. 물론 맥주는 호불 이렇게 넣어서 향을 맞출 수 있지만 막걸리는 쌀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슴슴하고 쌀 향이 나고 굉장히 플레인한 그런 게 정상입니다. 6도기 때문에. 6도를 만들려면 가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묽어질 수밖에 없어요. 맛과 향과 특징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도수예요. 그래서 6도 정도 되는 묽은 술을 사놓고 이 술은 왜 이렇게 묽지 하면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먹어놓고 에스프레소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차를 사놓고 이 차 왜 이렇게 좁지? 이러면 또 아무튼 저도수 6도 막걸리의 매력이 있고, 그런
그런 매력 중에서 정말 소중한 매력을 가진 게 이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걸리의 매력입니다. 이 술을 만든 송명섭 명인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력고를 만드는 분이에요. 공인된 친일파인 그 육당 최남선 선생의 중력고, 감옥로, 이강로, 아무튼 중력고로 식품명인 48호에 등록되셨고 또 무형문화재까지 지정되신 분이고요. 중력고나 송명섭은 또 어느 전통주 주점을 가든지 대부분 갖춰져 있는 술이기 때문에 한번 잔으로든 병으로든 맛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태인 양조장은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양조장이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내장산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가시면 구경할 거리도 많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가을에 가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송명섭 막걸리나 뭐 다른 막걸리나 육도 막걸리, 생막걸리는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병입 날짜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유통 과정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유통 과정에 다 냉장으로 유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마셔보고 저런 상황에서도 마셔보고 시기도 다르게 뭐 이때도 마셔보고 뭐 다음에도 마셔보고 그래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술이지 어느 순간 한순간 마셔보고 이 술은 이런 맛이었어 하고 기억하시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상황에서 좋은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뭐 반면에 나는 또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마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말하는 술이 같은 술인데 맛과 향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여러 번 마셔보시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술찌개미도 있는 술이기 때문에 막걸리라는 게 맛의 변화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술 송명섭이 직접 빚은 생막 술을 마셨죠. 송명섭 막걸리를 마셔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술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리는 빗방울 내 눈물 빗속에 젖어든 내 맘을